날씨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비법. Weather. Weather. I'm under the weather today. I'm under the weather today. Rainbow. Rainbow. Stop chasing the rainbow. Stop chasing the rainbow. Rain. Rain. Shine. Shine. I'll stand by you come rain or shine. I'll stand by you come rain or shine.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Let's talk about the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두 사람이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 What did you guys do? Talk about the weather? 뭔 얘기해서 날씨 얘기했니? 여기서 이제 talk about the weather는 뭐냐면은 뭐 이웃집 사람을 봤을 때 인사는 해야겠고 별로 할 말은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sun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Yeah, maybe I'll go swimming. 뭐 이런 식으로 이웃끼리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정말 내용 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이 영어에서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날씨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에 관련된 표현들이 수거가 돼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다 아니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럴 때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Under the weather. under, 왜 날씨 아래에 있다고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under the weather냐? I'm under influence of the weather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influence, 영향력. 옛날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인체와 날씨 사이에 근본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은 사람도 밝아지고 날씨가 나쁘면은 사람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d weather의 influence를 받으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I am under the influence of bad weather 라고 원래는 얘기했던 것이 나쁜 날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점점 줄어서 I'm under the weather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됐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분 나쁠 때 뭐라고 그러죠? 저기압이야. 저기압은 대체로 구름이 끼고 별로 좋지 않은 날씨이기 때문에 오늘 나 저기압인데, 오늘 저 사람 저기압인데, 오늘 사장님 저기압인데 그러면 그분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결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I'm on thin ice. thin은 얇다는 뜻이죠. thin ice 위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thin ice 위에 있으면 불안하겠죠. 왜냐면은 얼음을 뚫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지고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m on thin ice here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한 번만 더 실수하면은 나는 큰일 나는 상황이다. 아니면 지금부터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I'm on thin ice.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또 다른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It's calm before the storm. 사실 이런 표현은 한국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기후를 살피면서 살았고 그 기후에 비유해가지고 상황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thin ice, 살얼음을 걷는 듯하다. Under the weather, 저기압이다. Calm before the storm, 직역하면 뭐죠? 폭풍 전의 고요. 한국말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뭔가 큰일이 나기 전에 항상 날씨가 고요하다는 거에 빗대서 지금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조용하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런 말 우리나라에도 있죠. Come rain or shine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going to be at your house at 5 o'clock. Come rain or shine. 이런 얘기는 뭐, rain or shine은 뭐냐면은 shine이란 건 빛이 비치다는 뜻이죠. 해가 화창하건 비가 오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실 미국 우정국의 모토였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체부들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시골길까지 다 하나씩 편지를 배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서를 했습니다. 우체국에 취직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편지를 갖다 배달하고 말겠다 이런 선서를 하는데 거기에
rain or shine, 뭐 snow or ice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미국의 우체국의 모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그 비슷한 모토를 갖다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모토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또 하나의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우리나라에도 silver lining playbook이라는 영화가 유명한 적이 있는데 그 silver lining이 뭐냐면요. 좋은 거라는 거죠. 실버는 은으로 돼 있고 은으로 뭔가 라이닝 돼 있으면 고급스럽고 좋은 거겠죠. 근데 클라우드는 대체로 농경사회, 옛날에 실외 생활을 많이 하고 우산이라든지 우비 같은 거를 구하기가 힘들던 사회는 클라우드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비가 물론 농번기에 비가 오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구름이 막 몰려오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구름에도 뭐가 있다? 은색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먹구름을 쳐다보면은 먹구름 한쪽에 이렇게 뒤쪽에 약간 빛나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햇빛이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위에 있는 햇빛이 위에서 구름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는 시커매 보여도 이 가는 약간 반짝반짝해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every cloud에서 silver lining, 모든 구름에는 은빛 라이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It never rains but it pours 라는 표현이 있는데 rain이라는 건 비가 그냥 적당히 온다는 뜻이고 pours는 정말 미친 듯이 콸콸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좀 나쁜 상황이 오면은 적당히 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내가 정말 가뭄이 났을 때도 비가 좀 적당히 오기를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막상 현실이 왔을 때도 너무 과하게 오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올 때는 더 온다. 우리나라 말로 설상가상. 약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냥 비가 좀 적당히 오면은 그건 반가운 일일 수 있는데 아니면 그건 견뎌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적당히 온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 그러면 그냥 확 퍼부어가지고 홍수가 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좀 거만해지고 과소비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고 싶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 조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ave for a rainy day, s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Rainy day, 비 오는 날을 위해서 save it, 아껴놓으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 표현이냐면요. 옛날에 농사를 짓고 이런 시대는요. 언제나 비가 올 때도 밖에 나가가지고 장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잔뜩 사놨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장을 안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래 생각을 안 하고 마구마구 음식을 먹었다가 나중에 비가 오는 날에 장에 못 가가지고 음식을 못 구하면 그날은 쫄딱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인생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지는 않다. 지금은 햇빛이 쨍쨍하다. 다시 말하면 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지만 레이니 데이가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제나 네가 잘 나가진 않을 것이다.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잘 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save for the rainy day,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아껴놓은 비상식량처럼 좀 아껴놓은 돈이 없으면은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뜻입니다. Stop chasing the rainbow 이런 단어가 있어요. 레인보는 이제 말 그대로 무지개죠. 아까처럼 rainy day가 온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가 와요. 그래서 레인보우는 대체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비 온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제 날씨가 겠다는 거, 이제 좋은 날이 왔다는 거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어린 애들을 보면은 막 이제 레인보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빛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허상인데 아이들을 보면은 막 뛰어가지고 레인보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죠. 레인보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가 온 다음에 희망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hasing the rainbow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잡을 수 없는 허황된 꿈을 꾼다. 어떤 교육자들은 이걸 갖다가 encourage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가 전 세계를 전기차로 뒤덮고 우리를 갖다 화성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두 가지로 갈리죠. 앨런 머스크, chase the rainbow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You have to chase the rainbow to get at least to the clouds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름이라도 잡으려면 레인보우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chase the rainbow는 대부분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한다, 허황된 꿈을 꾼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일을 할 거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부근에 있지만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진짜 친구라고 어려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생활에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fair weather friends라고 합니다. She looks like she has a lot of friends, but they are all fair weather friends. 예를 들면 이런 표현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녀는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친구들은 그녀가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떠날 친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Fair weather. Fair, 아름답다, 곱다라는 뜻이죠. Weather, 날씨. Fair weather, 고운 날씨예요. Fair weather friends는 말 그대로 고운 날씨 때의 친구들하는 거죠. 인생의 굴곡을 갖다 날씨에 비유하자면은 내가 잘 나가는 해가 쨍쨍 쬐는 때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구름진 날도 있는데 이 fair weather friends는 해 뜬 날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내가 잘 나갈 때만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대체로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은 팔로워를 친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그런 10대들한테 해주는 말 중에서 Look, all your Instagram friends, they're just fair weather friends.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날씨에 대한 표현에서 얼음에 대한 표현으로 갑시다. 얼음은 이제 추운 날씨에 일어나는 기후 현상 중에 하나죠. 바다에 가면 이제 빙산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 빙산에 관련된 그 유명한 얘기가 타이타닉이 있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은 어마어마하게 당시로는 큰 배였거든요. Unsinkable ship. 도저히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빙산이 고작 얼음 쪼가리가 얼마나 컸길래 타이타닉을 가라앉혔느냐. 자, 우리가 볼 때는 빙산이 이렇게 겉으로 언덕 하나 정도의 크기로 나와 있어요. 그냥 쏙 솟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 정도 얼음 덩어리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얼음이 물 위로 떠 있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그 물 아래 대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요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 어떤 겉으로 들어갈 때는 조그만 일 같지만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숨어 있을 때 저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일각을 갖다 뭐라고 하냐? 팁이라고 합니다. 팁이 뭐예요? 앞에 남아있는 조그만 톡 튀어나온 부분을 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tip of the iceberg. 아이스버그가 얼음산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berg가 독일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음산이라는 뜻인데 그게 빙산이고요. 말 그대로 번역을 했죠. 얼음빙, 산산. 그래서 빙산이고요. 빙산의 일각을 tip of the iceberg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떤 정치 음모가 드러났다. 또는 어떤 거대한 어떤 뉴스가 터졌다. 근데 그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이다. That's probab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후 현상 중에 구름이 있어요. Cloudy day 그러면 아까 fair weather friend와 마찬가지로 cloudy day 그러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거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나 지금 기분이 저기압이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구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죠. 이렇게 몽실몽실한 구름. 그래서 I'm on cloud ni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loud nine은 쭉 솟아 올라가지고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on cloud nine. 그래서 I'm on cloud nine 그러면은 나는 지금 정말로 기분이 좋다. 난 정말 붕 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have your head in the clouds. 너의 머리가 구름 속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름 잡는 소리 한다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he has his head in the clouds. 그 사람 머리가 구름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환상의 세계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데 영국은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올 것이다 하면 대체로 와요. 영국에서는. 근데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안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래도 비가 오고 비가 올 것이다 그래도 비가 오기 때문에 비는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he says right as rain 그러면은 그 사람 정말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지금 몸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says right as rain.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처럼 똑바르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영국에서는 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비가 자주 오고 비는 매일같이 오기 때문에 he says right as rain. 그럼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wind에 관련된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민족이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갖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말에 풍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풍경이죠. 그럼 풍경이라는 표현에 바람 풍자가 들어갑니다. 내가 앞에 있는 풍경이 사실은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고 빛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달라 보인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풍경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온 빛일 뿐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우아한 기분을 갖다가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을 때 우아한 기분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풍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I have wind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체로 지나가는 바람을 내가 얻어 들었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람처럼 떠다니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소문이 있죠. 그래서 I have wind that something's about to happen.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감적으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람처럼 떠다니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소문을 집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got wind that something bad is about to happen. Something big is about to happen.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날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Talk about the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잡담을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정도로 날씨 얘기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날씨에 관련된 표현을 은유적으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하면서 알게 될 수많은 또는 듣게 될 배우지 않았지만 듣게 될 수많은 날씨 관련된 표현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